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건강 가정 실천편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잘 확인하시고요. 이제 이게 1학기, 올해 1학기 마지막 강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건강 가정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 가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어, 개념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우리 집밥 미션에서 사용할 거니까. 자,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신체적 건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신체적으로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이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을 수 있고 또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가정을 건강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이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될까요? 건강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건강 가정이 중요한 이유, 먼저 가족 개개인 각자에게 심리적인 만족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각자가 사회의 일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 요즘 최근에 뉴스들 보면은 어, 부모인데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를 뭐 때려가지고 또는 사망하게 하거나 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 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잖아요. 결국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사회에서도 건강한 상태로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 결국 사회에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걸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가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가족 역할의 공유라고 표현했는데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겠잖아요. 각자의 지위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당연히, 부모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줘야 돼 라는 역할 기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스스로가, 난 자녀니까 내가 부모에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나의 할 일을 잘 해야 돼 라고 하는 역할 수행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연하다고 하거든요. 유연.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만 너무 지나친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다 우리 가족 부양해야 되고 우리도 잘 키워줘야 되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와야 돼. 그렇게 기대만 하고 결국은 나는 내 할 일 안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경우 또는 한 사람한테 모든 희생을 다 맡기는 경우 직장 일도 하고 왔으니까 집에 와서 집안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고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직업으로 돈을 벌어 오시고 나를 부양해주고 계신다면 나도 역시 부모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한 건전한 생각, 또 건전한 활동, 또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런 게 균형을 이뤄서 누구 한 명에게 지나치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같이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가는 것을 가족 역할의 공유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유연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도 하고 가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라면 직장에서도 직장인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 엄마인지 아빠인지 뭐 여러분 자녀인지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은 대신에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겠죠. 이게 조화를 잘 이루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이 희생을 당하거나 포기하게 되겠잖아요. 삐그덕 되겠죠. 이거를 조화를 이루는 걸 다른 말로 일, 가정, 양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일, 가정, 양립.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과거에는 뭐 아버지는 집안일 잘해야 돼. 집안을 위해서 부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많이 해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돼. 엄마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해야 돼. 아이를 양육해야 돼. 이렇게 성별에 의해서 역할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잘 분담해주고 오늘날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들이 요즘은 육아휴직도 하고 집안일을 대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엄마는 또 집안일, 가사일보다 바깥에 직장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일도 엄마가 대신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한 형태의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한쪽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역할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맡고 있는다기보다는 그 역할을 남자도 여자도 집에 엄마도 아빠도 또 자녀들도 뭐 아들이든 딸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평등하게 분담해서 하는 형태의 가정을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자원 관리가 돼야죠.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관리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가정. 그 다음에 원활하게 의사소통도 잘 해야겠죠. 자, 의사소통에서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되죠. 듣기를 잘해야 돼요. 자,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런 걸 공감적 경청이라고 해요. 글씨가 좀 삐뚤어졌네요. 공감적 경청. 듣는 거 잘해야 되죠. 잘 들었으면 잘 말해야겠죠. 어떻게 말하냐. 상대방에게 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교과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도덕 시간 이럴 때 나 전달법이라는 형태로 말을 해야죠. 나의 뜻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걸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이루어져야겠죠. 잘 말했어요. 그리고 잘 말했으면 당연히 표현도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우리 앞에 시간에 미션 해봤잖아요. 막 줄임말, 비속어 이런 거 부모님 세대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긍정화 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표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은 말 그대로 말이나 문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비언어적인 거는 행동이나 표정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일치해야겠죠. 말로는 알겠어요, 할게요, 해줄게, 부모님도 해줄게, 그래 라고 했는데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는 그거와 반대되게 행동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잘 이루고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의식주 생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집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집도 잘 갖춰져 있고 청결해야 되고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먹는 것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거죠. 우리 앞에서 앞 단어에서 배웠던 것 다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의생활에 있어서 옷 입는 거에 있어서도 그 상황과 때와 나에게 맞는 형태로 생활을 해야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의미죠. 건강한 가정. 자, 그러면 가족이 이제 건강함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들이 있겠죠. 가족의 역량이라고 표현할게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르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도. 자, 네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어떤 것들을 길러야 되냐. 먼저 응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집성이 뭐냐면, 응집이 뭐예요, 응집이? 한 군데로
다 모여가지고 한 집단, 한 조직. 요즘 그 프로 중에 뭉쳐야 찬다. 이런 것처럼 어떤 팀으로 뭉쳐지는 걸 얘기해요. 이런 걸 보고 결속력 있다, 유대감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쪽 구성원들 각자가 정서적으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갖는 능력, 응집성이라고 해요. 이 응집성을 가져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응집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삐그덕 될 거고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집성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두 번째로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뭐예요? 문제가 생겼어도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능력을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에게 위기나 또 변화 또는 어려움이 생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회복해내고 다시 그거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 놓는 특성. 이걸 길러야죠. 이걸 가족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뭐 시험을 못 봤어요. 기말고사에 보는데 기말고사를 못 봤어. 근데 이제 탄력성이 있는 가족들은 그래 못 본 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시 도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심과 부모님의 격려 이런 것들을 잘하는 가정의 탄력성이 높은 가정이죠. 자, 그래서 위기와 변화에 있어서 회복하고 빨리 성장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탄력성을 길러야 된다고 해요. 자, 세 번째는 가족이 아까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건강한 가정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력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을 잘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거나 가족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결정력이라고 해요. 이것도 건강한 가정이라면 한 사람의 의견이 다 법처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족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을 찾아내겠죠.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력이라는 이런 걸 길러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위기 대처 능력도 길러줘야겠죠. 위기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돌발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 예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죠. 하지만 이거를 스트레스도 잘 조절하고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의 수업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만의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실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카드 뉴스라고 하는 웹상에서 보여지는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의 뉴스를 제작하는 미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학기 강의 영상이었고요. 다음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다음 시간은 2학기가 되겠습니다. 네. 2학기에는 지금 쌤이 1학기는 가정으로 단원들을 모아놨고요. 2학기는 기술 단원으로 모아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2학기 시작은 기술 단원이 될 거고요. 제일 먼저 배우게 될 단원이 수송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강의 영상은 잠시 휴식을 취할 거고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한 가지 얘기할까요? 네. 이 1학기 마지막 영상이니까 이 영상의 댓글에 2학기 수업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2학기 수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2학기 수업에 가고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준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남기실 때 자기의 실명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주신다면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